지수가 주요 마디지수인 2000선에 다가설수록 심리적인 저항과 함께 경기 매물 출회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주요 국가들이 보여준 경기 개선 모멘텀이 여전하고 지수가 기술적으로 200일선 위쪽에서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많은 증권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증권사에서는 이 글로벌 경기 회복 모멘텀이 가시화되면서 화학과 건설, IT 같은 경기 민감주들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중복 추천을 받은 종목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S-오일부터 보시죠. 이번 주에 2개 증권사가 중복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에서 각각 추천을 했는데요. 점진적인 실적 개선과 함께 정제 마진의 전망치도 소폭 상향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남석유도 2군데 증권사가 중복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그리고 한화증권에서 추천을 했네요. 업황 회복 시 영업 레버리지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요. 중국 수요 회복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역시 SK증권과 한화증권에서 중복으로 추천이 됐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이 안정적이고 3분기 안정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증권사의 전망이 나왔고요. LG전자 역시 2군데 증권사에서 중복 추천이 됐네요. 4분기 MC사업부의 흑자 전환과 함께 영업이익 개선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분석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가운데서 경기 민감주 가운데 객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4군데 증권사의 종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솔로몬 투자증권 오목교 와이즈클래스의 정영훈 대리는 현대건설을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해외 수주 모멘텀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그룹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IBK 투자증권 가산 디지털 지점의 최서윤 팀장 역시 현대건설을 주목하고 계시네요. 유동성 장세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건설준의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부평동 지점의 윤지성 대리는 호남석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국 석유 시황 호전이 기대되고 있고요. 제품 가격 상승과 함께 수요 증가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보증권 교보타보 지점의 이정민 차장 LG전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마트폰 경쟁력을 입증을 했고 런던 올림픽 등으로 올해 고화질 TV 수요도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또 다른 지점의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잠실 신천역 지점으로 가보죠. 이상경 대리 만나 뵙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리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경기 민감주 한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주도 업종으로 볼 수 있는 IT 관련된 부품 업종 중에서 전체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감이 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불확실성은 바로 아이마켓 코리아 관련된 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삼성 LED 부분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희석이 된 가운데 주가 반등에 대한 모멘텀은 외국인 수급과 함께 최근에는 기관들 같은 경우도 바스켓을 좀 담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좀 가능해 보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매수하셔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네요. 그렇다면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 뭐 크게 반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일단 10만 원 정도 목표가를 정해봤는데요. 지수대에 대한 부담감, 특히 이번 주는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략적으로 5에서 한 7% 정도 반등은 좀 가능해 보이는 선에서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봤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일단 좀 짧게 잡아주셨네요. 10만 원 선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신규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들어볼게요.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바로 두산중공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 주말에 대통령께서 지금 중동 관련된 순방 일정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행보권을 좀 벗어나서 반등권에 대한 부분을 좀 들어왔죠. 그러면 지금 반등이 과연 연속적으로 나올 것이냐에 대한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해외 수주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중동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이제 분쟁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대한 좀 눌림목으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주 관련된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자리를 잡아가는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건설에 대한 리스크까지 만약에 주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은 어렵지 않게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부담 없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보고 들어가셔도 큰 지수대 어려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산중공업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셔도 추가적인 지수 반등에 대한 아웃퍼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 관련된 이 모멘텀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도 두산중공업 흐름이 좋은 모습인데요. 오늘 좀 들어가도 무난하겠습니까? 오늘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설정이 될까요? 네, 목표 주가는 84,000원으로 설정해봤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들어가셔도 말씀드린 대로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는 두산중공업을 확인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지속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목표 주가를 84,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네요. 대리님, 지난주에 한국항공우주 또 신규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던 바가 있어요. 예. 네, 지난주에 좀 매수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눌림목은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중동 관련된 모멘텀, 특히 이스라엘 관련된 수주권이 지난달, 그러니까 1월 말 중심에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이 좀 시장에 기반형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다가 얘기가 좀 사그러드니까 주가가 눌림목이 나왔죠. 그런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도세는 나옵니다. 공매도 물량이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주식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공매도 부분을 제외시키고 주가가 34,000원 선 이상으로 가면 의외로 빠르게 37,000~38,000원 선 40,000원 선 초반까지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베이스는 바로 공매도 부분에 대한 환매수인데요. 여기서 35,000원 선 아래서는 제가 봤을 때는 부담 없이 주식을 사야 되는 타이밍이지 물량을 줄이거나 매도해야 될 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일단 기술적으로 34,000원 선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경 대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